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에는 부자들이 원하는 게 다 있습니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책을 보면은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여러 사례가 소개되어 나오는데요. 이 어떤 사람은 왜 이 건물을 샀고 이유가 뭐고 어떤 점이 좋아서 샀는데 어떻게 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또 어떤 거는 뭘 잘못해 가지고 손실이 났고 이런 사례를 자세하게 왜 샀는지, 이 사람이 지금 이 건물을 살 때 무슨 마음으로 샀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얼마에 사서 얼마의 수익을 났고 이런 게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같이 부동산 불인이들은 이 책을 보고 배우는 게, 간접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부동산 사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에 꽂혀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은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 한국의 빌딩 부자들, 부의 비밀 지도, 서재에서 탄생한 위대한 CEO들, 투자는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 평소에 가장 뿌듯하고 흐뭇할 때가 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5권을 빌려와서 다 보고 갖다 주고 다시 5권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5권을 빌려가지고 책꽂이에 딱 꽂아 놓으면은 그렇게 흐뭇하고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주변에 보면은 부동산 고수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희 빌라 동네에 부동산 고수들이 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 부자 동네, 강남 이런 데 가면 많지만 이런 데는 없어요, 부동산 고수들이. 그래서 누구랑 이렇게 말해서 배울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주식 투자도 그래요. 주식 투자도 주변에 보면은 다 깡통찬 사람이고 다 지금 손실 나고 있지, 잘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이지, 저보다 잘하는 사람 누구한테 배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 이 성공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 그런 노하우를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간접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부동산 투자 초보자지만 여러 사례들을 이렇게 책으로 공부해 가지고 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고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들, 이 투자 고수들, 이런 분들은 보면 주변에 있는 일반인들이랑 틀려요. 생각하는 게 전혀 틀립니다. 반대예요, 거의. 그러니까 저희 사부님 워렌 버핏도 역발상으로 투자하라고 그러죠. 이 주식이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부동산 가격도 막 올라가요. 그래서 서로 못 사가지고 안달이 날 때 여기서는 공포를 느끼고 너도나도 막 폭락을 해가지고 막 너도나도 막 집어 던지고 싶을 때, 이럴 때는 탐욕을 느끼라고 그럽니다. 너도나도 살라 그럴 때는 팔라 그러고 너도나도 팔라 그럴 때는 살려고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이 일반 서민들하고 이 부자들하고는 이 사이클이, 생각하는 사이클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어떤 생각으로 부동산을 사고, 어떤 생각으로 파는지, 이런 거를 자꾸 보다 보면은 저도 부자들하고 닮아가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투자 성공 사례를 자꾸 보는 거죠.
오늘은 여러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도 보면은 부자들이 공통점이 이제 여러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싸게 산다입니다. 싸게. 이거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세계 최고 명인들 보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살려고 그래요. 싸게. 만약에 어떤 회사를 가서 방문해서 사장하고 하루 종일 면담을 하고 이 회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망할 회사구나 이런 걸 느끼고 갑니다. 가고 나서 바로 살 것 같은데 안 사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이 회사 방문을 해서 얘기 들어보고 안 삽니다. 안 사고 이 회사 뭐 공장에 불이 났다, 뭐 회사 망할 것 같다, 막 이런 뉴스가 일어나서 이게 10,000원짜리였었는데 500원까지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이때부터 군침을 도는 겁니다. 이 회사는 튼튼하고 절대로 안 망할 회사인데 10,000원짜리가 5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찔끔 사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사버립니다. 그래서 자금이 모자라가지고 만약에 상장 폐기지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이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갑니다. 가서 사장한테 얼마면은 상장 폐지 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50억이다. 그러면 50억을 내가 줄 테니까 당신 주식 얼마를 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흥정을 합니다. 이 존 템플턴 경도 보면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최고 싼 주식만 골라 다녔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바겐 헌터다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존 템플턴. 두 번째는 현재보다 미래 가치를 보고 삽니다. 미래가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 이거를 보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검단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검단 신도시 지금 엄청 싸지 않습니까? 뭐 저 지방에 대전 뭐 저기 경상도 뭐 어디 대구 이런 데보다 훨씬 싸지 않습니까? 수도권인데 수도권 서울 옆에 제 3회 도시 인천 직할시 안에 있는 도시인데 이렇게 지방 그 소도시들보다 더 쌉니다. 싸고 미래 가치가 검단 신도시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서구가 지금 인구 그 증가율이 전국 1위인데 거기에서도 검단이 전국 1위입니다. 근데 또 검단 구청이 새로 생기고 검단 신도시만을 위한 구청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교통 호재도 나라에서 만든 2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현재는 교통이 불편하지만 이거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는 무조건 좋아져요. 지금 집값 하락기에 조금 잘 버티면은 미래는 무조건 좋아집니다. 이런 데 투자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통점은 누굴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다른 사람이 뭐 해서 돈 벌었다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었구나 그리고 참고로 삼는 거지 이 사람 따라서 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저도 주식 투자 처음 할 때 3년 동안 계속 까먹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제아의 고수 뭐 우리나라 1위 고수들한테 한 달에 100만원씩 주면서 인터넷 강의 들어가면서 3년 동안을 무려 3년 동안을 그렇게 배웠는데 한 사람 앞에 한 3개월 배우면 다 빼먹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3개월 배우고 3개월 배우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터넷 방송을 매일 합니다. 증권시장이 열릴 때.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그 하루 종일 떠드는데 자기가 가진 노하우를 다 토해냅니다. 그러면 다 배우면 다른 사람한테 가고 이렇게 3년을 하면서 종합지수 800에서 2000갈 동안 계속 까먹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하루 4시간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게 독이 됐는데 지금은 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 배워놓은 게 죽을 때까지 제가 써먹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는 3년 동안 계속 손실이 났는데, 뭐 증권방송에서 뭐 추천하면 사고, 제아의 고수가 뭐 사라 그러면 사고, 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은 사고 팔려면 팔고 이랬는데 3년 동안 계속 까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수익을 난 게 뭐냐면, 앙드레 코스탈로니가 죽기 전에 쓴 3권의 책을 보고, 책을 읽기 전에 계속 3년 동안 손실을 보다가 책을 읽자마자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어디 누가 추천해 준 거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제가 마음대로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고, 아무거나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고, 증권방송, 신문, 뉴스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1년 연속 수익이고요. 올해는 12년째인데 올해도 폭락장이지만은 저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매매도 잘 안 해요. 폭락장에 뭘 매매를 자꾸 합니까? 이거 포인트에 이렇게 떨어지다가 포인트에 샀다가 약간 반등하면 먹고 좀 팔고 또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1년에 한두 번밖에 매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락장에는, 상승장에는 상승장에도 매매 자주 하면은 많이 못 벌어요. 여기 바닥에서 샀으면은 꼭대기까지 갖고 가야지. 하여튼 이 3번째 공통점은, 부자들의 공통점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 수익을 낸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해서 손실이 나잖아요. 그것도 자기 노하우예요. 한번 손실이 났잖아요. 그럼 누구 말 들어서 손실이 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서 내 판단에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이걸 잘못하고 이걸 잘못했구나, 요거를 고쳐야겠구나, 이거를 아니까 그 다음에는 실력이 확 늘립니다. 그리고 요 노하우는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지만, 누가 사라 그래서 사고 팔라 그래서 파는 거는 100번을 해든 1000번을 해든 실력이 안 늘어요. 돈을 벌었든 잃었든 실력이 안 늡니다. 이거. 그래서 이 3번째 부자들의 공통점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럼 검단 신도시의 부자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유형 1번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커뮤니티 시설을 최고의 주거 선택 기준으로 꼽은 K씨. 외국계 기업 CEO인 K씨 47세는 집을 고를 때 커뮤니티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7세니까, 그리고 사업하는 분이니까 이 운동하고 체력 관리하는 거를 이분은 최고의 선택으로 봅니다. 건강관리를 최고로 보는 거죠. 현재 그는 우리나라 최고급 주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주상복합 아파트 59평에서 7년째 살고 있다. 거주지로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지인의 추천으로 매입한 성수동 주상복합 아파트는 건물 내에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을 비롯해 사우나, 북카페, 게스트하우스까지 두루 갖춘 특급 호텔식 커뮤니티 시설을 자랑하고 있었다. 35억 원에 달하는 집값이 다소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었지만, 나름 재력을 갖춘 고액 연봉자였던 그로서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사실 K씨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그가 왜 주거진의 커뮤니티 시설을 최고의 주거 선택 기준으로 꼽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평일에는 아침 6시에 일어나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 연습장에서 운동을 마친 후 사우나를 이용하고 집으로 들어와 가볍게 아침 식사를 한다.
이어 직장에 있는 광화문으로 이동해 하루 업무를 시작한다. 또한 저녁 6시 퇴근과 함께 비즈니스 약속이 없는 경우 집으로 돌아와 가볍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어서 실내 수영장에 들러 가볍게 몸을 푼다. 주말에는 인근 도심공원, 서울 숲공원을 가볍게 산책한 후 건물 내 북카페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유로이 책을 읽는다. 가끔씩은 게스트하우스로 지인들을 초대해 파티를 연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입주민들 간의 내부 교류도 활발해 승마, 테니스 등 다양한 입주민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점 역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거 선택 기준 중 하나였다. 이 사례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 부동산 성공 투자 비법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이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분인데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선택지를 선택했다 이거죠.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분은 지금 아파트 35억짜리를 사가지고 그 삶의 만족도를 여유를 누리고 있는데 35억이요. 근데 지금 검단 신도시 보면은 840 4억 5천이에요. 4억 5천인데 이 35억짜리 아파트보다 더 좋은 환경입니다. 검단 신도시가. 왜냐? 서울에는 공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일단 평균적으로. 암만 뭐 운동시설이 좋고 뭐 주변 환경이 좋아도 이 검단 신도시보다는 공기가 안 좋습니다. 이 검단 신도시는 완전 산속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단지거든요. 신도시거든요. 그 산속에 들어가 있는 신도시인데 거기에 정부 정책으로 2기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이제 교통 인프라가 막 깔리는 중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2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교통정책, 뭐 여러 정책이 종합적으로 종합 선물 세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래는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거는 이 35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보다 훨씬 쾌적하고요. 주변의 운동시설, 운동환경도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은 1가구는 이 투기나 이런 쪽으로 보지 않습니다. 1가구는 물가 상승률 해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사나 집값이 이게 막 50억으로 뛰나 여기 4억 5천짜리가 10억으로 가나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다가 나중에 검단 신도시가 엄청 발전돼서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더 좋은 신도시가 개발됐다. 그러면 나이 먹어서 한 15억 됐는데 여기는 5억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 팔고 5억짜리로 가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갈아타기 해서 나머지 차액 10억으로는 노후생활 자부금으로 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거지. 여기서 사나 똑같아요. 뭐 35억짜리나 4억 5천짜리나 뭐 틀린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분처럼 35억 투자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사는데 검단 신도시는 4억 5천 투자해서 이분보다 더 쾌적한 환경, 더 좋은 환경을 해서 살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년퇴직하면은 24시간 쾌적한 환경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인프라를 24시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분은 사업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잠깐 이용하는 건데도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요. 여기는 저는 정년퇴직하면 24시간 커뮤니티랑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비싼데 뭐 부자들은 비싼데 가서 살면 되겠지만 이 검단 신도시는 젊은 분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마곡지구 4분의 1 가격인 검단 신도시로
이사 오시라는 게 결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